도서관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을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포탈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능하고요. 로그인 후에 비콘이나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도서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도서관 이용 시간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엔 방학 중이랑 학기 중 시간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료 검색도 이쪽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행본의 경우엔 검색하시고 해당 자료실 가서 청구기호로 도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 라이브러리에 가서는 현재 대출 중인 책이랑 예약하고 있는 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희망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만 신청 가능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도서 대출은 도서관 내에서 단행본 책이 있다면 거기 앞에 바코드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바코드로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 휴관일 대출 신청도 가능한데요. 운영시간 내에 도서관 방문이 어렵다면 그 당일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희망도서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인 도서 대출기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독서 포털 북가든이라고 해서 저희 독서문화 활동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소장형이랑 구독형 둘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소장형은 저희가 구매한 책들만 있습니다. 뷰어가 미리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구독형의 경우엔 비교적 최신의 책들이 있고 여기서 보통 베스트셀러 도서들을 많이 읽습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바로 대출하실 수 있고 보는 것도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바일 열람증인데요. 여러분들이 학생증이 없어도 이 QR코드로 도서관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출도 가능하고 그룹 스터디실 인증하실 때도 이 QR코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 배정은 별관 도서관, 일반 열람실과 노트북 열람실 좌석 배정 현황과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약을 하시고 도서관 가셔서 인증을 해주셔야 좌석이 확정되니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설 예약은 중앙도서관 그룹 스터디실과 별관도서관 그룹 스터디실 예약이 가능한 거고요. 일주일 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수용 인원에 따라 필요한 그룹 스터디실을 예약해 주시면 되고 예약하실 때 30분 단위로만 가능하고 최대 180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시간 15분 후까지 입실하지 않으실 경우엔 예약 부도 처리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반 이용자도 과반수 이상 오셔야 들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료를 찾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통합검색창을 통해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에 통합검색창을 통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 제공자료, 오픈 액세스 자료 등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하신다면 원하는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직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장자료, 아티클, 이저널 보통 이거 3개의 탭으로 나뉘어서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단행본을 찾는다면 찾는 책을 누르고
해당 자료실과 청구기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자료실 가셔서 청구기호로 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티클로 가보면 여러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엔 원문 보기를 통해 바로 PDF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고요. 여기 PDF 전문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서지 정보만 나오고 이렇게 자료가 없는 경우엔 Find it 서울테크를 통해 타 도서관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엔 원문 복사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검색한 결과를 저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고 개인 보관함으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담기 눌러주시면 마이 라이브러리의 개인 보관함 가시면 해당 검색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참고 자료 작성을 위해서 이제 서지사항에 대해 관련된 데이터만 필요하다 하시면은 필요한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엔드노트나 맨들레이, 레프웍스로 반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서지 관리 도구로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 작성하실 때 형식에 맞게 기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 스칼라를 통한 검색입니다. 스칼라를 통한 검색의 장점은 보다 많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찾기가 어려운 자료일수록 스칼라를 통한 검색으로 탐색이 쉬워집니다. 스칼라에서 찾은 자료를 바로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도서관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스칼라는 scala.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 짝대기 3개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설정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 링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검색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등록이 돼 있어서 체크가 돼 있는데요. 검색하시고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도서관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오픈 액세스 자료의 경우에 PDF로 바로 열람이 가능한 자료도 있고요. 이렇게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의 경우에도 이렇게 책이라고 써있고 그 페이지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ACM 같은 경우엔 보고 있는데 왜 이 책 내용을 볼 수 없나요?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ACM은 저널만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저널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자료가 몇 개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Find it 서울테크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저희 도서관 페이지에서 어떻게 전문들을 볼 수 있는지 각각 링크가 나와 있고요. 저널 단위 링크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 자료가 아예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없는 경우엔 원문 복사 신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자료 이용 시에는 로그인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당 주제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학술DB라고 보이실 텐데요. 자료 검색에도 학술DB라고 있을 겁니다. 학술DB 클릭하시면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주제의 자료들이 필요할 경우엔 각각 관련 주제에 해당 사이트에 검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검색창이나 스칼라를 통한 검색은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주제에 관련한 자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결과값과 손쉬운 논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몇 개만 각 주제별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 오셔서 로그인 후에 사이트 접근이 가능합니다. 교내에서는 해당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셔도 IP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원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ACM은 컴퓨터공학 관련 자료를 모아놓은 DB입니다. 안내 자료나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서도 저널별로 각각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CS는 미국 화학학회에서 발간한 자료로 생물학, 물리학, 의학, 응용화학 등 전반적인 화학과 관련 분야의 저널들이 있습니다. AIP와 APS는 물리학 관련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행한 자료들이 주로 있으며 물리, 재료과학, 생물과학 등 여러 분야의 원문을 제공합니다. ASC는 미국 토목학회에서 발행한 토목, 환경공학 분야의 저널들이 있습니다. ASME는 기계공학, ASTM은 교내 열람만 가능한 재료공학, 산업 규격 관련된 저널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비슷한 이름이 많고 저널 단위로 필요한 게 아니시라면 통합 검색창을 통해서도 해당 학회나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은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 통합 검색창을 통해서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ASU는 전주제 데이터베이스고요. BSC는 경영, 경제 관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케임브리지 코어의 경우 전주제 분야, 과거 연도의 자료를 보실 수 있고 저널 오브 플루이드 메케닉스라고 유체역학 관련 저널 열람이 가능합니다. IEEE는 전기, 전자 분야, IOP는 물리, 화학 분야의 저널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JSTOR의 경우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해외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의학 분야의 매들라인, 네이처닷컴에서 제공하는 7종도 열람 가능합니다. 수학 분야의 경우엔 매스사이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어 영문학 분야 데이터베이스는 리터러처 온라인, 자동차, 기계, 전기용약 분야의 세 오빌러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라면 스포츠 디스커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학 분야의 사이파인더 N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긴 구조식 검색이 가능하고 이제 매 학기 초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화학 관련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은 DB입니다. 그리고 과학뿐만 아니라 전주제 분야 아티클을 제공하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 정도 지금 소개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학술 DB를 구독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시거나 매 학기에 진행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관련 주제 분야가 아니라면 굳이 데이터베이스 각각을 기억할 필요 없이 통합 검색창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도서관에서는 여러 학술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DB 안에서도 프로시딩이나 일부 단행본 자료의 경우엔 구독하고 있지 않아서 열람이 불가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볼 수 없는 자료는 책이라면 타 대학을 통해서 빌려보거나 받아보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자료나 학위 논문은 인쇄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고요. 학위 논문의 경우엔 이제 정권 복사가 힘들어서 이제 50% 이내로 신청 주시면 이제 인쇄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리스 검색 신청이나 원문 복사 신청, 상호대차 신청 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정확한 서지사항을 입력하시고 신청하면 저희가 처리해 드립니다. 단지
이제 소요 기간이나 비용이 있는데 해외 자료 같은 경우에 어려운 경우에는 1, 2주 정도 걸리실 수 있고 비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의 100% 지원되는 상태라서 비용은 상관없이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논문 작성 관리 도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 작성 관리 도구는 연구 지원, 논문 작성 관리 도구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졸업을 위해서 학위 논문을 쓰시잖아요. 도서관에서는 이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여러 도구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것입니다. 먼저 카피킬러는 국내의 논문 모두 표절 검사가 가능합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과제물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점검이 필요한 자료도 검사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카피킬러의 경우 도서관 로그인 후에 이용하시면 바로 연결돼서 로그인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본인 게 아니더라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엔드노트는 논문 쓸 때 참고 문헌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설치 파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건 PDF를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자체도 여러 참고 문헌 양식을 지원하고 논문 쓸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싶으실 때 사용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웹버전의 경우엔 학교 메일로 등록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인사이츠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 분석 전문 솔루션입니다. 학교 이메일로 계정 등록 후에 이용 가능하고요. 기관별, 연구자별, 지역별 설정값에 따라 시각적으로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이덴티케이트는 카피킬러와 마찬가지로 표절 검사 솔루션이고요. 주로 영문 논문 SCI, SCI급 논문 검사 시에 유용합니다. 저희가 연간 검사 건수가 정해져 있어서 도서관 메일로 학번과 이메일 보내주시면 계정을 등록해 드립니다. JCR은 웹 오브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저널 피인용을 기준으로 저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임팩트 팩터 외에도 다양한 저널 평가 지수를 제공하고 있어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전략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논문 발표를 위한 저널 선정의 전략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논문을 게재할 저널을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널 정보와 저널 주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토탈 사이테이션, JCI, 오픈 액세스 비율, 인용 정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SDC는 국내 통계 데이터베이스이며 각종 조사 자료,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통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KSDC의 경우엔 매 학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의 여러 기관에서 조사했던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웹워크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엔드노트와 같은 서지 관리 도구이고요. 파일 설치나 온라인 둘 다 이용 가능합니다. 엔드노트와는 달리 한글에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 후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스코퍼스는 세계 최대 학술 출판사 중 하나의 엘스비어가 제공하는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논문의 초록, 참고 문헌, 피인용 횟수 등 인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 원문 자료를 고독하지 않는 경우엔 열람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초록과 서지사항 정도만 보실 수 있고 관련 원문 자료는 출판사 홈페이지를 가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스코퍼스와 마찬가지로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이고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CIE, SSCI, ANHCI 등 핵심 저널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각 회사마다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가 달라서 검색어를 넣어도 같은 검색어를 넣어도 결과값의 차이가 큽니다. 맨들레이의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랩웍스와 엔드노트와 기능적으로 많은 부분 동일합니다. 무료 버전을 쓰고 계셨다면 교내 IP 대역에서 로그인한 후에 접속하면 용량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사이벌의 경우는 스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 전문 분석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인사이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벌 같은 경우가 좀 더 전략 자료가 많고 여러 검색 결과를 보여줘서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랑 스코퍼스는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고 사이벌이랑 인사이트는 연구 성과 분석 솔루션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